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7월 10일 79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네, 천원석의 횡설수설 79번째 방송을 방송사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남양주 청소년 마을 네트워크
줄여서 남청만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두 번째 시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난주에 불러주셨던 그대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오늘 두 번째 또 시작을 선생님들의 목소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이 노래가 이명웅 씨가 이제 리커버해서 불렀는데 이명웅 씨의 팬들께서는 절대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명웅을 좋아해서 부르신 노래라고 예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한 주 잘 지내셨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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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주 지나서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끝부분에 아주 많이 편해지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방송이지만 훨씬 더 편해지신 목소리로 진짜 횡설수설하면서 한번 한 시간을 지내 보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나를 믿고 따라준 사람, 별빛 같은 나의 사랑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남청만의 활동 또 그 이전의 공공선의 활동들을 위해서 이게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의 어떤 지원과 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또 막상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 활동하시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청만의 우리 남양주에서 청소년 활동들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각자 활동들을 하시다가 경기도 마을 공동체에서 공모했던 작은 연구라고 하는 공모 사업을 수주를 하시면서 남양주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왜 따뜻한 마을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가를 연구를 하기 시작하셨고 첫 단계로 이제 마을의 청소년들의 실태, 그들이 어떤 환경에 있고 그들이 가야 되는 장소가 어디고 왜 그들은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루두루 재반 연구를 시작을 하셨다라는 차원에서 아주 미시적인 연구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역적인 연구로 나아가고 그런 지역적인 연구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교육을 또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연구들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공공 연구를 하시는데 원래부터 그렇게 공공선에 있어서의 관심들이 있으셨냐? 그랬더니 다들 그런 건 아니셨는데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의 교육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식이 확장이 되더라. 그런 면에 있어서 선생님들을 만나시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그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제가 아주 마음속에 잘 새겼습니다. 김민정 선생님이 좀 있는 집안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은경 선생님이 더 있는 집안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성함만 다시 한번 짧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김민정 선생님부터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남양주시에서 문화예술 공동체 공유 대표를 하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상 마음은 20대, 에너지도 20대. 즐거운 이선미입니다. 네. 아니 지난주에 마지막에 우리 서로를 이렇게 자뻑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지금 이선미 선생님께서 마음은 20대 했던 이은경 선생님 옆에서 비웃으셨어요. 그래서 박수를 열심히 만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 수업을 할 때 이은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예쁜 선생님이라고 세뇌를 하는데요. 남양주시의 이 예쁜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다들 비웃으시나요? 네, 저 김민정입니다. 네. 이렇게 멋지게 하실 줄 알았으면 저도 좀 멋지게 할 걸 그랬나 봐요. 네. 네, 서로 시기와 질투가 멋지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남양주시의 따뜻한 온도 공유 대표 김민정입니다. 네. 박수! 제 방송이 이제 80회를 앞두고 있는데 진짜 제 이름답게 횡설수설하고 있는 방송들 오늘 드디어 정체성을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지금 자녀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 이은경 선생님은 자녀가 지금 세 명인데 네. 몇 살이죠?
그 원래 만 나이로 안 쳤을 때는 22살, 네. 17살, 16살 세 자녀예요. 아, 네, 그러세요? 많이 다 컸습니다. 네. 아니 근데 100개는 지금 이제 뭐 초등학생 정도쯤 부모님으로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니, 저도 친하게 지내자 그렇잖아요. 하나는 뭐 드려야 되니까. 네, 우리 이선민 선생님께서. 저는 고1 아들, 네. 네, 중1 예쁜 딸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현실 남매인가요? 현실 남매죠. 티격태격 서로 아는 척. 안 하고. 마음은 한 곳에 네. 있습니다. 아, 네, 마음은 한 곳에. 네, 김민정 아, 선생님. 네, 저는 텐션 높은 고이 음. 네, 한 명 있습니다. 딸. 음. 네. 와, 셋, 둘, 하나 이렇게 되시네요, 자녀가. 네. 네. 아, 이은경 선생님은 결혼을 일찍 하신 건가요? 그럼? 네, 맞습니다. 신랑이 빨리 되고 갔습니다. 네, 뭐 사고 치신 건가요? 아니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아, 그러시구나. 제가 신랑한테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아, 네. 네. 자, 우리 이렇게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계시는데, 근데 제가 원래 이런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제 요새 대한민국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자 혼자 힘으로 살기에는 팍팍한 삶이다 보니 이제 뭐 말하건 말하지 않건 간에 여성분들도 본인의 경력 때문에라도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겠다. 근데 그것이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좀 되고, 그런데 지금 내 와이프도 그렇게 좀 뭔가 내 힘을 좀 덜어줄 줄 알았는데 마을 공동체니 뭔지 활동한다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큰 돈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런 쪽에 있어서 바깥 선생님들이 처음 시작을 하셨을 때 어떻게 좀 지원을 뭐랄까 후원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좀 마뜩 차는 걸로 좀 바라보셨나요? 우리 이은경 선생님 한번 부탁드릴까요? 제가 활동을 한 이제 기간이 이제 길어지니까요. 음. 저희 아이 어릴 때부터 작은 도서관에서 뭐 동화 구연하면서 그런 활동을 저희 신랑도 많이 봤어요. 활동가를 바라보는 신랑의 입장에서도 조금 단계적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선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걸 되게 좋게 봐줬어요. 뭔가 부지런하게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커져서 마을에 막 커다란 행사를 하니까 집은 뭐 막 개판이 되고 막 아이들 공부를 봐준다는데 이제 에너지가 소진되니까 봐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예민해지잖아요. 공부를 봐주거나 뭐 왜 딱딱 못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막 나가니까 아빠도 그게 맞느냐. 사실 돈 이런 걸 떠나서 맞느냐.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지나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돈을 따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맞느냐. 지금 집 살림이 계속 뭔가 나가는 느낌이 드니까 상세히 안 물어보다가 맞는지.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다 이거는 사람이 남는 사업이지 돈이 남는 사업이 아니라고 오빠 막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다면 그냥 흘려듣다가 어느 순간 진지하게 진짜 사람만 남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맞다고 그게 재산이지. 그러면서 뭐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러냐고. 그러니까 벌리면 벌릴수록 마이너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한번 저도 되게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네. 이게 너무 이기적인 저의 만족 때문이었을까? 뭐 이런 거를 한번 매듭짓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거를 지나가고 그 중간에 저도 이제 부동산이나 다른 공부로 가정 경제에 좀 도움을 줬더니 그 많은 갈등들이 잘 완화가 되고 네, 완화가 되고 지금은 네. 아, 돈 좀 버시면서 하고 계시나? 부동산으로.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원래 사회공헌은 공헌하는 거고 돈은 부동산으로 버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신랑도 지금 함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몇 기세요? 네? 부동산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중개사? 중개사는 아니고요. 아니시고. 네네. 그냥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을. 건물이 몇 개 있으시군요. 건물까지는 아니고 그 희망사항입니다. 건물은. 네. 근데 지역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머리를 비상하게 쓰게 되잖아요. 네. 어떻게든 없는 살림에서 어떻게든 더 효용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가정에 조금 이렇게 돌려도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마 좀 공익적인 사업을 하면 다른 데서 복을 받는다는 게 그런 얘기 같고 사실 저희 애도 길에서 키웠어요. 마을 행사할 때는 이제 애들은 그냥 방치 마을에서. 근데 되게 저도 한편으로 회의감이 느껴졌는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우리 아이들은 마을에서 다 아는 애인 거예요. 음. 아파트인데도. 그래서 저희 막내가 조금 이게 성장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라서 막 돌아다니는데 없어지면 제가 소리 질러서 찾을 때 다 마을에서 신고가 들어와요. 자, 네 아들 저 슈퍼 아래 지하 내려가고 있다. 네. 그럼 막 뛰어가서 찾고 그래서 마을이 키운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 마을 공익 활동가들의 새로운 샘플링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공익 활동을 했더니 그렇죠. 돈도 생기더라. 그럼요. 오. 머리가 똑똑해지니까. 네. 네. 그거를 작은 연구 주제로 잡았어요, 제가. 아니 좀 이분들 활동가들은 너무 그런 마을을 이롭게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네. 조금만 돌려서 가정을 이롭게 하는 방법을 조금만 고심해봐도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로 믿습니다. 아니, 모르셨어요, 두 분은? 혹시 아니 두 분은 이렇게 마을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가정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모르셨나요? 이미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으셨어요? 네, 어. 내용이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네. 선생님들도 하세요? 그렇지는 못하죠. 그렇지는 못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은경 선생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돈에 초연하신 분들이라 안 그런 하시나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초연하신 분들이. 아니요. 저는 사실 따라쟁이입니다. 아까 한 따라하신다 발짝 그랬죠. 뒤에서. 네. 따라쟁이. 이 관점이 다르긴 한데 그 비워져 있는 부분은 항상 앞으로 그 이상으로 채워진다는 걸 믿음을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뭐 있고 없고는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말자.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릇을 더 크게 키워서 멀리 내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더 중요하다. 이런 저는 아직 경험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그 지금 생각을 한 거는 뭐 주변의 아이라든지 뭐 남편이라든지 이런 그 시선보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관점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앞으로의 내 삶에 훨씬 지금 내가 전반기를 지내온 것보다는 앞으로의 삶에 굉장히 원동력 그리고 밑그림이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걸 딱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결과가 그렇진 않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아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계속해.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는데 때로는 이게 조금은 마냥 좋을 순 없잖아요. 이게 뭐 다운된다든지 약간 목소리 톤이 달라든지 그러면은 이제 노터치 그냥 내버려 두는 그냥 그 상태로 보는 거지 뭐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봐주는 남편과 우리 가족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회복하는 것도 빠른 것 같고요. 예, 조금만 관점은 다른 것 같아요. 남편분께서는 어쨌든 지금 선생님들 마을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시는 입장이신가요?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하지 말라 하지는 않으니까. 방해는 안 한다. 네, 네. 포기한 건 아닌가요? 그거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네, 네. 네. 아니 아까 이은경 선생님 그 남편분께서 처음에는 이게 돈이 되는 거냐, 사람만 남는 거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는 좀 만족해 하시나요? 아니 마을 활동이 우선은 저희 신랑이 제가 마을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하긴 해요. 제가 막 활발하고 막 살아있는 모습을 이제 활동을 할 때 멀리서 지켜볼 때는 항상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개인의 삶이 무너지거나 너무 밸런스가 안 맞춰질 때는 이제 불만이 있죠. 근데 뭐 돈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가정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머리로. 네. 좀 이따 나중에 얼마나 어디 버셨는지 지역 네, 찍어드려야 알려주시고. 아 근데 저보다 더 전문가 요즘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듯이 네. 그냥 펠로우가 아니라 슈퍼 펠로우라서 생각지도 못한 그 이소민 선생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막 이렇게 로또 몇 장 갖고 오셔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책도 발간하시고. 그러세요? 네. 책 소개 좀 해주시죠. 책 소개 네네. 멋지게 해야 되겠죠? 네. 네.
저 원래 컬러에 굉장히 관심 많은데요. 아, 예. 예, 그래서 이게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니듯이 각자에도 나름의 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컬러를 내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또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컬러에 다양하게 보이는 것들, 거기에 섹션을 조금 소개를 한다면, 컬러 아로마도 있고, 또 컬러들이 보는 그 아이들이 컬러를 통해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뭐 컬러 주얼리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을 다양한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컬러 라이프입니다. 컬러 라이프. 컬러를 알 수 있는 일상의 행복의 비밀에 관한 내용을 굉장히 오랜 동안 생각은 했는데요. 예,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삶에 내가 이거 뭔가 하나는 하고 가야지 버킷리스트 중에 내가 좋아하는 책,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이거 녹아낼 수 있는 거는 하나 내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요. 과정은 조금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의 나올 책에 많이 담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스24 네. 컬러풀 라이프 검색하시고 이선미 작가님 걸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네, 그 컬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뭐 컬러 테라피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다 색깔에 대한 네. 뭐 에너지 받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퍼스널 컬러도 요즘 네. 네. 그래서 사람 피부 톤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우리나라 네. 동양 의학에서 있어서도 오장육부의 색깔들이 또 다 틀리고 네, 거기에 네. 음식에 맞는 색깔도 맞춰서 네. 먹으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 네. 외국에서는 이미 컬러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뭐 컬러도 있고 그걸 이제 산업이나 뭐 여러 이제 브랜드 하는데도 많은 그 컬러의 내면의 성격을 많이 나타내죠. 네. 그런 면에서 저를 딱 봤을 때 저한테 맞는 색깔이 있다면 어떤 색깔일까요, 선생님? 그런 거보다 네. 첫 번째로 좋아하는 컬러가 뭔지 네. 이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저는 하늘색, 노란색. 하늘색. 1번이 하늘색인 거죠. 네. 하늘 생각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청순한 밝음. 그런 거보다 이제 네. 하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네. 하늘을 바라보면 이제 자유함, 그리고 그 자유함 속에 내가 펼칠 수 있는 창의력, 네. 지혜, 예, 굉장히 다양함이 존재하는 그런 하늘색이고요. 노란색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황금, 골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릴 적에 그 노란색은 사랑받고 기쁨의 존재, 관심받는 존재, 예, 그렇게 해석도 하거든요. 그래서 옐로우에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면은 그렇게 있고, 그리고 경계 이렇게 제한을 두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우리 금지. 선생님을 나중에 따라 한번 모셔서 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컬러풀 라이프. 네, 이선미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좋습니다. 책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읽으라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사서 선물하라고. 네. 자, 우리 김민정 선생님은 어때요? 남편분들이 아니죠. 남편의 어떤 지원이 네. 어떠신가요?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는 동원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와이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바람직한 상황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왜 나는 동원되는가를 조금 약간 후회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달래세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해요. 뭐 저희는 무조건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 갈등 구조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그래서 남편을 배제를 시키고 다시 이제 또 그 공동체 활동을 이제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남편이 저를 존경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느 때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또 어느 때는 도움이 안 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존경을 해주는 거에 지금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그 뭐 이룸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학생들 해서 조금의 수고료는 받지만 이게 전문적으로 거기에 뛰어드는 선생님들이 하루 매일 일을 해도 실제 전체 총액으로 손에 쥐는 건 별로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남편이 좀 어느 정도 가정을 책임지고 내가 그냥 쓸 정도로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정도 하면은 뛰어들 만한 사업이지만 이걸 내가 경제적으로 뛰어들겠다라고 할 때는 참 무리가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 남편 바깥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독촉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옆에서 지원해 주신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바깥 선생님한테 감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네요. 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좀 신나는 노래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대신 우리의 나이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이 부릅니다. 목로주점.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에서 끌끌끌 웃던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으로 찾아오라던 이왕이면 더 큰 잔에 술을 따르고 이왕이면 마주 앉아 마시자 그랬지 그래 그렇게 마주 앉아서 그래 그렇게 부딪혀보자 가장 멋진 목소리로 기원하려나 가장 멋진 웃음으로 화답해줄게 오늘도 목로주정 흙바람볕엔 30초 백열통이 군내를 단타 월말이면 월급 타서 로프를 사고 연말이면 적금 타서 낙타를 사자 그래 그렇게 산을 오르고 그래 그렇게 사막을 가자 가장 멋진 내 친구야 빠뜨리지마 한다스의 연필과 노트 한 권 더 오늘도 목로주정 흙바람볕엔 30초 백열통이 그네를 단타 네, 이현실의 목로주점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나가는 동안 우리 선생님들은 나는 모르는 노래야. 나는 어렸을 때 좀 들어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계셨는데요. 네, 우리 선생님들의 연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남편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는데 우리 자녀분들은 이렇게 활동하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자녀의 목소리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선미 선생님 어떠세요? 첫째하고 둘째가 좀 다른데요. 네. 예, 첫째는 좀 과묵한데 얘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말수가 적은데 이렇게 느낌으로 이 행동의 뉘앙스 이제 그런 걸로 전달을 하는데요. 엄마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그런데 가끔씩 궁금하면 물어보는 아이고 둘째는 제깍 물어봅니다. 오늘 엄마 뭐 했어? 엄마 오늘 뭐가 재밌었어? 그러면 또 오늘은 어디 가서 수업하는 거야? 오늘은 만났던 친구들이 몇 학년 정도 돼? 그리고 자기 또래 만나면은 어떤 얘기 했는지 구체적으로 잘 물어보는 편이고요. 저한테도 관심을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엄마가 뭘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활동들도 이렇게 굉장히 지지하고 조금 좋아하는 예, 편이에요. 그런데 단서를 그려요. 하지만 내가 왔을 때 그래도 가끔씩은 있었으면 좋겠어. 집에. 네. 내가 오기 전에 엄마가 끝나고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일찍 집에 들어가는데 엄마가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와. 표현합니다. 따님이. 네네네. 네. 네. 남자는 그런 얘기 안 하죠. 네. 남자애는 집에 엄마 없어지면 땡큐죠. 자, 이 자리에서 또 한마디 네. 하고 싶은데요. 아까 그 현실 남매라고 해서 또 마음이 또 이제 첫째한테 마음이 걸리는데 얘가 표현을 하지 않아도 저한테 이제 엄마에 대한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고 저 역시도 이게 아픈 손가락이 다 여성 다 이제 다 아픈 손가락이고 자식 다 귀하잖아요. 우리 동훈이 늘 사랑하고 항상 엄마는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 이 자리에서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 네. 방송 꼭 아드님이 들으셔야겠네요. 예, 녹음을 해서라도 네, 네, 감사합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은경 선생님 자녀분들은 어떠세요? 처음 아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선망의 대상, 마을 어른이나 리더 같은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멀리서 선망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엄마의 패턴이 눈에 보이고 엄마가 밖에서 있는 모습과 집안의 모습의 격차를 느끼니까 엄마가 집에서는 우왕좌왕 하는 거죠. 혼자니까 어렵잖아요. 집에서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이들이 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청소년기를 거칠 때는 좀 많이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꼭 마을 활동이 아니어도 제가 기획하는 모든 걸 어릴 때는 다 좋아했는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조금 엄마 알아요 뭐 이런 느낌? 엄마 활동하는 것도 알아요 이런 느낌인데 이제 첫째는 22살 넘어가잖아요.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요즘에는 엄마가 열심히 산 걸 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을 활동가 할 때도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내가 즐겁게 열심히 사는 모습은 애들한테 보여줬고 그런 게 다 기저에 깔려서 애들도 좀 열심히 사는 걸 찾아가는 건 아닌가 그런 게 좀 선순환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뿌듯하시겠어요. 네, 감사하죠. 정말. 네. 다 네. 사람 마을의 사랑 덕분이에요. 우리 김민정 선생님 어떠세요? 사실 하나라서 애동 아들이라 그랬죠? 딸입니다. 딸. 네.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는 갈등을 했죠. 왜냐하면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 딸이 어느 부분은 제가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냥 같이 다니면서 그냥 마을에 풀어놨죠. 저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한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점점 저처럼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하고 있고 어디선가 그리고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배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딸한테 좀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남편한테도 감사하고. 네. 자, 방송용 멘트에 잘 적응이 됐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마을 활동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돈이 되는 일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내 돈을 써야 되는 일일 경우가 많고 또 그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정일 하나는 놔야 되는 일일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바깥에서 활동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남편이나 자녀들의 마음은 이중적인 마음이 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이 어떻게 보면 상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서 오는 좀 속상함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또 하고 계신다는 얘기들은 또 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 가정에 또 그만큼 충실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을 진짜 내팽겨치고 막 이렇게 바깥으로 도셨으면 지원받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가족들한테 인정받는다는 얘기는 선생님들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수고들이 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런 가족들의 지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힘을 얻고 활동들을 하시는데 같은 마을 주민들을 만나거나 학부모를 만나는 것들과 함께 직접 내가 상대해야 되는 공무원 조직이 또 있잖아요. 특히 공무원 조직 중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또 다른 입장이 되실 것 같아요. 가장 그런 공적인 어떻게 보면 키를 잡고 계신 공무원들이기도 하고 그런 장을 열어주시는 장에 계신 분들이기도 할 텐데 그분들과 만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신 것 같아요? 교육청,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교육청 분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 정말 감사하게 이쪽 지역사회 쪽 파트는 장학사님들이 되게 혁신적이세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그럼에도 그분들의 그게 있기 때문에 그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침이 내려올 때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약간 그 리더가 바뀔 때 갑자기 교육의 원래 100년 대계인데 교육의 방향이 바뀔 때 그런 게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더라고 하면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교육부 장관, 교육 또 교육감이죠. 네. 뭐 이렇게 줄줄이 다 이렇게 내려오겠죠. 네. 네. 그렇죠. 자, 우리 이선민 선생님 어떠세요? 저희가 활동하는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네. 이게 활동하는 거고 그들은 어쨌든 이렇게 현장보다는 이게 안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획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약간의 개입이 있는 이 책상에서 이렇게 뭔가를 전달을 하고자 하는 거와 현장에서 얘기를 듣는 부분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텐데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그 현장의 행정 절차에 따르는 조금 은경 선생님하고 좀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그 내용들이 현장하고는 너무나 다른 얘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소통이 잘 되고 있다가도 이렇게 약간씩 의논날 때 저희는 먼저 전달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이게 변화가 있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나 이제 저희가 만났던 장하사님이나 뭐 주무관님들 그리고 교육청에 모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은 그리고 교사들조차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청소년들을 아니면 만나는 학생들이 대상자리 참여하는 애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있구나는 저희가 충분히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불편함이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분들은 공무원이다 보니 감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약들이 있어서 더 조심할 수밖에 없죠. 네. 뭐 우리 같은 민간인들은 가서 한번 하고 나오면 끝이지만 네.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이게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발씩 물러나고 하면 이제 가장 원활하지만 네. 하다 보면 그래도 갈등으로 번질 때가 있잖아요. 네. 김민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갈등에 있어서의 어떤 해결책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뭐 사례 같은 게 혹시나 있을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해결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전년도에 네. 그 어르신 전시를 제가 열어드리면서 그 담당 주무관님하고 약간 그러니까 오해였죠. 갈등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공연하시는 분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는 분명히 절차라는 게 있는 건데 이분은 절차를 모르시니까 아티스트로서 그냥 그러니까 오해가 될 만한 소지의 어떤 액션을 그냥 말 한마디로 했지만 그로 인해서 움직여야 되는 많은 재반되는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무관님이 그 주무관님의 그 상사로부터 이제 굉장히 고초를 겪으셨죠.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래서 그때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무관님, 그러니까 사실 저는 남양주에서 오래 이렇게 있어서 이런 주무부처에 이제 약간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만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주무관님 제가 다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막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대로 억울했던 거고 저는 저대로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지라고 또 당황했고 그 아티스트는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했으나 이건 행정은 절대 순수하다라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책임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 상황을 주무관이 다 자기가 다 이해하는 걸로 이렇게 힘들었지만 이해하는 걸로 하고 저는 저대로 그 주무관님이 굉장히 일을 잘하신다고 칭찬의 소리를 계속 다양한 창구로 예 제가 그냥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 너무 일 잘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좀 살짝 이렇게 서로 간의 실수로 잠깐의 실수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좀 회복해주면 좋겠어요. 너무 일 잘하세요. 이렇게 마무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잘 됐나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그 뒤로는 그 주무관님이 대관을 잘 안 해주신다는 소문이 잘 된 게 아니네요. 아니 근데 그게 왜냐면은 절차를 무시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절차를 정확하게 지킨 단체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다 이렇게 협조를 당연히 해주지만 절차 없이 그냥 야 이거 좀 빌려줘 뭐 해줘 이러면 이제 절대 그런 걸 안 하시더라고요. 예, 상처 받으신 겁니다. 네. 네. 뭐 말씀들을 이제 좋게들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열린 마음으로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도 이제 공무원들 많이 만나다 보면 우리들이 열심히 했던 것들을 나름대로 또 자신들의 공적으로 또 이렇게 갖고 오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건 경험이 있죠. 있었습니다. 봐봐요, 다 나오잖아요. 사람은 사회는 다 그렇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분들이 승진하신 줄 몰랐거든요. 네. 제가 마을 활동을 잘 하고 그 공동체 사업에서 뭐 이렇게 큰 상을 받았어요. 저희 단체가 그러는데 뭐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처음에 갈등 얘기하셨잖아요. 네. 제가 마을에서 그런 걸 꾸리는 게 마을 공간이 있는데 어른들만 점유하고 아이들은 그 공간에서 놀았을 때 혼을 내시는 거예요. 막 너네 나가서 놀아, 너왜 떠들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을 공간인데 왜 애들이 이용하지 못해요? 이렇게 하고 그러다 이제 제가 마을 통장으로 나가게 되고 통장 나가면서 마을을 이런 행사를 크게 벌렸는데 그때 또 원래는 안 도와주시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뭔가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막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아파트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잘 끝났어요. 이제 공동체가 잘 얘기하고 이게 뭐 더 가니 안 가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그 다 찬연도 사업을 하고 좀 마감을 했는데 나중에 한 2년 뒤에 그 저희 관 안 도와주셨거든요.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다 승진해서 다 예, 본청으로 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돼서 다행이다 하겠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활동가로서는 그렇지 우린 불꽃이지 불꽃으로 살랐구나 뭐 이런 생각. 네. 네. 방송을 들으시는 마을 활동가들, 공익 활동가들은 다 공감하시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넓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려고 하지만 그분들이 처해지는 환경 때문에 어느 제약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분명히 또 이제 우리가 뭐 불꽃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들이 열심히 했던 활동, 우리는 물론 그 공적을 우리가 가져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갖고 가셨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래도 한마디라도 우리한테 좀 보람이라도 느껴져야 되는데 어느 때는 좀 서운하게 또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 가시면서 이제 이 마을이라는 게 어떤 것이구나 나름대로 이제 어떤 공적 절차라든가 이런 걸 알아가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각자 활동들을 하셨고 이제 금년에 공모 사업으로 맺어진 남청만회였지만 어쨌든 이 연구 모임으로 이게 뭐 종료되실 건 아니잖아요. 이 모임이.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연구 모임을 끝내셨다. 그 다음에 뭐 다음 단계 혹시 뭐 계획하고 계신 로드맵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처음에 너무 거대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희랑 멘토님이 저희를 케어해 주신 멘토님 성함이 이희랑이시거든요. 이희랑 박사님이 너무 크게 잡지 말아라. 모든 그분은 많은 그 공동체에서 사람이 잘 모여 있으면 뭐든 한다는 거를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사례를 너무 많이 보신 분이라 저희 공동체가 성과보다는 공동체성에 더 집중하도록 많이 권고를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어떤 걸 뭘 하겠다라고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우왕좌왕했거든요. 그냥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맛있게 밥 먹자, 뭐 고상하게 연구하면서 밥 먹자는 게 처음의 목적이어서 근데 이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초석이 돼서 이 다음 연구에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그럼 이거를 공모를 제안해서 우리가 뭐 참여 예산이든 아니면 교육 예산이든 받아오면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겠네. 그 빈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네. 이런 게 요즘에 살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여기에 림발부가 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도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이제 각자 활동들을 또 다 같이 또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그냥 스팟으로 이렇게 모일 수는 있지만 내 활동하면서 또 다른 활동으로 만든다는 게 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그 나름대로 우리 김민정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한 또 생각이 좀 있으셨나요? 향후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선생님이 하고 계신 더함이라고 하는 모임도 네. 있으실 거고 네. 이제 이 남청만의 활동도 있으실 거고. 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더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을 만나는 그 교육 단체 교육 대표이긴 한데, 네, 거기에서 만나는 그 친구들도 이제 이 친구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 그런 게 교육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고 또 학부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 이거 이런 거는 필요로 하는데 잘 몰라. 그리고 알고는 있는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숨통을 열어줄 이제 터널을 만들어주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저희는 제가 가진 달란트도 있지만 이제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나 이제 멘토분들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하는 이제 지금 주변의 학부모들인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희랑 멘토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데 다음 단계 남청만에 이어지는데 이 더함이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그룹마다 이제 네트워크는 잘 이어가고는 있어요. 가고는 있는데 그게 지속적인 걸로 이어지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구체적인 안이 있긴 있는데 내부적으로 아직 제안을 하지 않은 단계라. 네. 대회비.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랑 멘토님 아까 점심 이게 오기 전에 잠깐 점심을 나눴는데 저희가 지금 만나는 기초조사하면서 만나는 지역 대표님들이랑 같이 남청만의 청소년을 위한 마을 네트워크에 그분들을 다 하고 또 남양주시에는 되게 감사하게 청소년들이 자취하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그 친구들도 실제 주역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그 구성원으로 저희 시야를 열어주셔가지고 그럼 좋겠네요. 그게 옳겠네요. 라는 생각을 약간 이게 희망이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좋다고는 여겨집니다. 그 많은 공동체 분들이 함께 으쌰으쌰 좋게 모여지면 뭐든 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에도 청소년 단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남청만회가 이제 금년 연구 모임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다른 청소년 모임하고의 어떤 연결고리도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다른 청소년 모임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스탠스가 있을 거고 지향점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 속에서 남청만회만이 가질 수 있을 어떤 고유 색깔 뭐 이걸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어떻게 설정을 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정책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저희가 연구를 모르다가 연구를 알아가면서 어떻게 사실 주민 참여 예산도 있는데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청에서 하는 또 참여 예산 분과에 들어가서 봤는데
아 이렇게 우리가 기획했던 게 이렇게 맞는 부분에서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지만 그게 이 연구 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그냥 떠벌이로 떠벌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오랫동안 숙고했고 응축해서 이 부분에 요게 해소되면 전체 그림이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설득할 수 있는 게 기초 자료가 큰 힘이 되겠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중입니다.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색깔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김민정 선생님은 지금 네. 계속 그 문화예술 파트로 좀 또 네.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남청만해가 하나의 격가지가 될 수도 있고 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커다란 또 에너지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네, 것이 될 네, 수도 네. 있을 텐데 네, 네,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문화예술이 당장 뭐 돈을 벌어주거나 뭐 어떤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런 어떤 문화예술을 통해서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떤 평화 리더십이란지 마을 안의 청소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또 이거를 서로 배려하고 또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평화롭게 해결해 나갈까 그래서 그거의 도구로서 문화예술은 충분히 같이 이렇게 합의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 남청만해와 이제 함께 하면서 또 더 건강한 마을살이,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지만 사실 마음의 건강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마을살이를 위한 어떤 청소년들의 그 뭐죠? 그 어떤 리더십, 평화로운 어떤 마을 만들기, 평화로운 리더십 뭐 이런 걸 추구해 가면서 저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남양주시 인구가 얼마나 되죠? 74만 정도. 74만. 네, 네, 네. 꽤 크네요. 경기도권 안에서는 가장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입니다. 안산하고 인구는 비슷한데 지금. 최근에 이제 신도시 많이 개발되면서 많이 이제 성장했고 네. 66만 호가 또 계획이 돼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 입주하면은 이제 100만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우리 선생님들이 자녀들을 마을에서 키웠다라고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던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마을에서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삭막한 아파트가 아니라 물론 사시는 곳이 아파트일 수 있지만 그 아파트 내에서도 그래도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근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런 마을에서 키웠던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지금 선생님들이 처음에 애들을 키웠을 때의 분위기가 지금은 많이 틀려졌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사를 가면서 더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살았던 데에서 이제 신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3년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이 물론 학교나 이런 데 가면 다 만나지만 이쪽에는 또 새로운 분위기고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돼 있고 그래서 또 이게 어떨까 이러다가 공동 커뮤니티에다 작당을 또 올렸죠. 여기에 지원 사업이 있고 공동체 동아리 지원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저희 아파트 이름에서 무슨 자연 나눔 이래가지고 마을 코로나 때 여기저기 자연스러운 데를 찾아다니면서 같이 놀고 뭐 자기가 집에서 공예한 거 서로 보여주고 뭐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먼저 간 활동가로서는 그런 약간 예산을 사냥한다고 말하면 이상한데 그런 안 좋은 뜻이니까 이거 삭제 예산을 잘 받아와서 같이 이웃들하고 잘 쓰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는 과정들을 그리고 이왕이면 그 어린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자기 주도적으로 예산을 받는 활동을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청소년 그 동아리가 있거든요. 제작단이.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알려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직접 그런 거에 참여하고 그게 또 알바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다 기반이 있으니까 와서 참여해라. 지금 말씀하시면서 깨알같이 이것은 알바도 됩니다라고 돈 버는 방법을 또 역시 알려주셨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다 됐네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씩 좀 드리고 마지막 질문이라기보다도 2주에 걸쳐서 얘기를 말씀 나눠주셨는데 뭐 어떻게 안산에 좀 처음 오신 건 아니시죠? 처음이신가요? 처음 오늘- 아닙니다. 선생님 처음 아니시고 이선미 선생님은 오늘 저도 처음은 아니고 네. 오늘 또 박사님하고 점심을 먹고 다 그
앞에 원래는 망망대해 바다를 봐야 되는데 망망대해가 아니라 앞에 아파트가 있는 바다를 보면서 좀 신기했고 네. 그런데 이제 바다가 또 살아있고 갯벌이 살아있는 걸 보면서 또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공기도 좋고 바다에서 느껴지는 공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안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알 축하 말씀 드리는데 국제학교 이제 개설된다고 단원에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민정 스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네. 어떤 소감 한마디 좀 얘기해 주실까요? 사실 제가 활동가로 살면서 이제는 순환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마을 나 혼자 바꾸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되었으니 또 신도시의 그분들이 또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계속 이렇게 순환되어서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저는 뒤에서 촉진자의 역할 또 도와주고 뭐 조언이 필요하면 조언도 드리고 뭐 정보가 필요하면 정보 드리고 그래서 촉진자의 역할, 조언자의 역할 이런 걸로 제가 이제 조금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짧게 우리 이선미 선생님도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안산에 첫 번째 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역동적이고 뭔가가 많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있고 뭔가 계속 변화가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요. 그 무엇보다도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2주차 이렇게 참여하는 거에 함께라는 그런 단어를 지금 떠올렸어요. 네. 그래서 모든 활동들이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그런 자기만의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네, 그런 생각으로 너무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제일 감사한 거는 뭐 저를 만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각자의 마을에서 혼자 고립되게 살아가는 고립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 네. 지역은 틀리더라도 네. 서로의 공공선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확인해도 그런데 큰 힘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2주에 걸친 우리 남청만회와의 대담 나름대로 단원 FM에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또 단원 FM도 큰 힘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남청만회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가 부릅니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엊그의 시간이 지나도